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바일 혁명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대형 통신사 예를 들어서 뭐 SK텔레콤이나 KTN 이런 것은 이제 별 의미가 없어지고 플랫폼 제공자 그 대표적인 플랫폼을 대표적인 게 이제 유튜브가 있어요, 그죠? 유튜브가 있으면 제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막 올리면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올리면 어떻게 해요? 이 유튜브란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구글이, 그죠? 구글이. 자, 구글, 그러면 이제 이 유튜브에서 구글이 돈을 벌어가요. 또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 조회수가 많으면 광고료도 받고 수수료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구글, 유튜브라는 그죠?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람. 그죠? 이 플랫폼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기차를 탈 때 이 타는 곳이 이 플랫폼이죠. 그죠? 그 기차가 뭐 A라는 기차, B라는 기차 막 아무거나 지나가도 이 플랫폼은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제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여기서 사람들이 상품을 올리고 내리고, 그죠? 올려서 돈,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 내리기도 하고, 계속 이제 올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이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기업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튜브를 제공하는 구글, 그죠? 구글 뭐예요? 안드로이드 제공하죠. 이것도 플랫폼이. 그리고 유튜브, 그죠? 그리고 애플은 뭘라나 하면 애플 스토어라는 걸 이제 그죠? 제공해요. 플랫폼을 제공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거기 탑재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기업, 그건 이제 배달의 민족. 그 배달의 민족이 자기들이 직접 배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배달할 사람, 이제 이 가게와, 그죠? 소비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실제로 지금 오늘날 이제 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게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기업의 발달이. 이게 이제 모바일 혁명의 핵심이. 이제 이 모바일 혁명의 핵심이 이제 이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기업인데 이거를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이 가파죠. 그죠? 가파가 이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가 뭐냐? 구글이. 그죠? A는 애플이고 이제 F는 페이스북이. 자, A는 이제 아마존이. 그죠? 아마존, 애플, 아마존이. 이 네 개 회사의 그죠? 이제 기업 가치가 일본 전체 GNP를 넘어섰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리고 이들이 이제 4차 산업의 혁신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가 출시된 이후 소셜 네트워크에 기반한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이 이제 급성장합니다. 이제 이 페이스북, 링크드인,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안드로이드에 이제 안드로이드라는 그죠? 플랫폼에다가 자리를 잡는 새로운 플랫폼이 그죠? 플랫폼 기업들. 자, 이제 이들이 이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내가 등록하고 내 이름을 올리면 친구들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죠? 페이스북이. 그래서 내가 광고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와 같은 일련의 발전이 대부분 실리콘밸리에서 출발했으며 현재도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가 이 지역에서 탄생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이와 같은 이제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혁명이 이게 없었으면 실리콘밸리가 완전히 꼬그라지고 그리고 미국 경제도 이제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마침 이런 혁명이 나서 실리콘밸리도 확산하고 실리콘밸리가 살아나니까 미국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 엄청난 돈을 벌게 되고 이 돈으로 미국이 경제 강국이 되고 군사 강국이 됐다는 얘기.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실리콘밸리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 하면 풍부한 자본 조달. 예를 들어서 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걸 이제 이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죠? 이걸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기술 개발하고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신생 기업을 뭐라 하나 하면 스타트업 이렇게 이 신생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제 유효적절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는 창업 초기부터 주식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기술을 개발하고 이거를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이걸 상품화해야 되죠.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가격 하나에 뭐 몇 조 원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가격대로 낮추고 질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 그 정도 되면 이제 주식 시장에 이제 이 상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창업 초기부터 주식 공개할 정도 될 때까지 단계별로 이제 투자 자본이 이 풍부하게 이제 공급이 이제 그죠?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기업들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누가 투자를 하느냐? 첫째, 엔젤 투자. 엔젤이라는 게 뭐냐? 엔젤, 그죠? 엔젤이죠, 그죠? 천사란 뜻이, 그죠? 요건 주로 이제 개인들, 그리고 여러 개인들의 모임, 그죠? 뭐 이제 이 펀드, 그죠? 개인들이 모여서 이제 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는 거, 이 펀드, 그죠? 크라우드 펀드예요, 그죠? 요까지를 이제 엔젤 투자라고 하고, 벤처 캐피탈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번 사람이 아예 조그만한 벤처 기업이면서 투자 전문 벤처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또 누가 이제 이 자금을 제공만 하면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대기업들. 원래 이건 이제 조그만한 스타트업에서 이제 이 출발했죠. 근데 이것들이 막 엄청나게 성공해서 대기업이 된 거예요. 대기업이 됐는데 이들 대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신생 기업들에 대해서 자금을 제공합니다.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개인들이 제공하는 엔젤 투자. 두 번째는 이제 벤처 캐피탈. 그죠? 그죠? 벤처 기업인데 이제 이 기업을 통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이 돈으로 그죠? 자기들이 모은 돈으로 이제 이 새로운 기업들을 지원합니다. 이걸 이제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라고 하고 그걸 벤처 캐피탈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이제 대기업들이 지원하는 거. 요 세 유형으로 이제 대별할 수 있는데 이걸 차례대로 살펴보면 엔젤 투자라는 것은 이제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이제 벤처 기업에 자금을 대고 그러면 이제 벤처 기업은 지금 계속 이제 이 제품을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도 개발하려면 돈이 계속 필요하죠. 그러니까 돈으로는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개인들이 돈을 주면 뭘 하냐면 이 기업의 주식을 이 개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주식으로 이제 이 개인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투자 형태를 말하는데 통상 한 개인이 투자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인들이 여럿의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투자 클럽의 형태를 띠며 이제 투자한 기업이 이제 이 성공하게 되면 성장하여 이제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수십 배의 이득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그 기업이 실패하고 망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투자했는 거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담이 있는 거죠. 이제 이 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돈 한 푼이라도 이제 그죠? 막 급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거 신생기업 망할지도 모르는 이 신생기업에 이제 이 주식을 사주고 그죠? 주식을 사서
자금을 공급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한 사람을 엔젤 투자라고 합니다. 그죠? 천사 투자자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엔젤 투자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원래 이제 이 기업을 하게 되면, 기업을 시작할 땐 처음에 돈이 좀 있어서, 그죠? 시작하죠. 한 2년간 버티는데, 보통 한 2년에서 7년 차에 돈이 다 떨어져 버려요. 아니, 뭐, 조금만 더 새로운 기술 개발하면 뭐 완전히 막 떼도는, 그죠? 성공할 것 같은데, 이게 돈은 계속 들어가고, 어떤 성과가 이제 당장 제품, 그죠? 이로 만들 것 같으면서 안 되는 기간이 거의 한 5년간 있어요. 여기에 이제 누군가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재정 지원 안 해주면 이 회사는 망해요. 요걸 뭐라 하냐면 이제 죽음의 계곡이렇게, 그죠? 죽음의 계곡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미국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동부, 그죠? 여기가 이제 이 동부가 있고 서부가 있고, 이는 1848년에, 그죠? 1848년에 이 이제 LA 쪽에 금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이 서부로 막 길도 잘 모르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에 뭐가 있었나 하면 캘리포니아 다 와가서 이게 어떤 땅이 있는데 이건 나무도, 이 땅은 계곡이 있는데, 그죠? 이제 이런 계곡으로 돼 있는데 이건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계곡이 막 50km, 100km 이어지는. 여기 이제 통과하다가 건너지 못하고 되돌아가거나 죽거나 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여기를 건너간 사람들은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죠? 이제 이걸 뭐라 하냐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데스밸리라고 했어요. 그죠? 디밸리, 그죠? 데스밸리라고 했어요. 그죠? 데스밸리라고.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렀던 거죠. 여기 이제 이 죽음의 계곡에 비유해서 이제, 그죠? 비유해서 요걸 이제 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이제 이 엔젤 투자가 활발했는데 기업들이 죽음의 계곡에 빠진 기업들에게 엄청난 이제 이 힘이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 자금 지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생기업들 대체로 2년에서 5년 사이에 죽음의 계곡을, 그죠? 돈이 막 없어서 막, 그죠? 쩔쩔 매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누군가 천사들이 이제, 그죠? 개인들이 자금을 지원해서 결국은 이 죽음의 계곡을 탈출하고 이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미국에는 국가가 이게 별로 안 도와줘요. 요건 없는데. 자, 우리나라도 국가는 별로 안 도와줘요. 그런데 여기에 국가가 전적으로 팍팍 밀어붙는 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새로운 기업들이 성공할 확률이 엄청 높아요. 국가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창의력이 있는, 그죠?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은 팍팍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 2년에서 5년 사이에, 그죠? 새로운 제품 개발에 성공 못하면 이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국가가 별 개입 안 하는데 누가 도와주나 하면 개인들, 그리고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그리고 이미 성공한 기업들이 정말 실력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밀어줍니다. 이게 이제 이 실리콘밸리가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이 성공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자, 이제 이 신생기업들이 죽음의 계곡을 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게 뭐냐 하면 엔젤 투자예요. 자, 엔젤 투자는 이제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죠? 이제 여기서 엔젤 투자의 도움을 받은 기업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날 이제 구글이나 휴레패커드나, 그죠? 페이스북 이런 게 좀 많은 신형 기업이 있을 때 이런 이제 이 엔젤 투자자나 벤처 캐피탈의 지원을 받아서 결국은 그들이 성공해서 오늘날 미국을
완전히 강대국으로 경제강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미국 벤처 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죠? 센터 포 벤처 리서치라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에 따르면 이제 이 미국의 엔젤 투자 규모는 2012년에 220달러 이르고 지금은 뭐 1,000억 달러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같은 해, 그죠? 2012년 한 해만 이제 27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이게 이제 막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실업률 별로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자, 이제 엔젤 투자를 하려면 내가 이제 개인으로 돈 있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느 기업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엔젤리스트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죠? 자, 이제 투자에 참여한 기업으로는 어틀라스 벤처, 그리고 구글 벤처, 클라이너 퍼킨스, 그리고 이제 뭐, 그죠? 저벳슨, 그죠? 그리고 마크 안데르센. 이런 이제 이 벤처 기업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이 엔젤 투자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젤 투자자와 이제 이 그죠? 신생 기업들을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온라인 엔젤 투자 플랫폼 회사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조그만한 회사를 하나 시작했는데, 이거 누가 엔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엔젤 플랫폼 회사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뭐, 그죠? 자금을 지원하려는 엔젤 투자자들이 명단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각기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접촉을 해보고 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내 기업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면 이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엔젤 투자 플랫폼이었어요. 그래,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학기 끝날 때까지 계속 중요한 게 플랫폼 회사예요. 이 플랫폼을 주도하는 게 그 기업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에요. 이 플랫폼을, 그죠? 이 주도하는 나라가 그 경제 강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플랫폼이 뭐를 뒷받침해 표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 플랫폼이 우리나라만 쓰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쓰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쿠팡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쓸 때는 그 주가가 얼마 안 했어요. 이거를 미국에다가 미국 기업이 상장을 해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쿠팡을 알게 되고 쿠팡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주가가 뭐 10배, 그죠? 수배가 뛰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엔젤 투자, 그죠? 플랫폼 회사가 실리콘버리의 주요 구성 주체들 간에 이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엔젤 투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잡스법인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소규모 신생기업 창업자들을 위한 자금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거를 정부가 국민세금을 받아서 지원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미국은 그런 방식을 정부 지원은 그렇게 안 많아요. 근데 법으로 오바마가 뭘 만들었냐면 창업기업 지원법, 잡스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죠? 잡스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점프 스타트, 비즈니스 스타트업, 그죠? 액트라는, 그죠? JOBS,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잡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스티브 잡스, 이제, 그죠? 연상되죠? 그리고 잡이라는 게 일자리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잡스라는 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처럼 새로운 창의력을 가진 기업을 민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이 법에 하면 어떻게 해요? 일자리도 생긴다. 그런 뭐 간접적인 의미도 담겨 있어요. 이걸 제정했는데, 자, 미국에서 제정된, 그죠? 잡스법은 전 세계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제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소규모 지원을 받거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다수의 이제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읍니다. 그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조만한 뭐, 그죠? 오뎅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다. 이거 오뎅이 세계에서 최고 맛있어요. 그럼 계속 만들어야 돼. 그럼 돈이 없어요. 이거를 이제 내가 인터넷에, 그죠?
이제 이 오뎅을 이제 그죠? 이제 이 올린 거예요. 자, 이 오뎅 내 오뎅은 세계에서 최고 맛 좋다. 요거를 맛보고 투자하기를 원하는 사람께 내가 오뎅을 10개를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보내줘서 맛보고 그 사람 너무 맛있으니까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크라우드 펀딩 투자예요. 이제 소규모 후원을 받거나 안 그러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다수가 막 내 계좌에 후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100만 달러까지는 신고를 안 하고 기업들에게 투자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100만 달러, 이제 그죠?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할 때 연간 100만 달러 같으면 이거 얼마예요? 그죠? 10,000달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죠? 1200만 원 같으면 100만 달러 같으면, 그죠? 10억까지. 이제 이 국가에서 이제 이 증권 신고서, 그죠? 너희들끼리 개인끼리 좀 기업 지원하라. 그리고 오바마 여기서 또 하나 덧붙인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신의 한 수예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죠? 엔젤 투자자들이 그리고 이제 그죠? 돈 많은 개인들이나, 그죠? 여러분들의 이제 클럽이, 엔젤 클럽이 신생 기업들에게 지원을 할 때 그 기업을 인수하거나 지원을 할 때 10%를 공짜로 더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신생 기업들에게 엄청난 활력을 불어 넣은 거예요. 자,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이제 오바마가 이제 이 대통령을 2번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2016년에, 그죠? 오바마가. 그리고 2012년, 그죠? 2008년부터, 그죠? 16년까지 이제 그 2번 대통령 한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오바마가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서 미국 금융 위기가 닥쳐서 미국 경제가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이제 경제가 안 돌아가요. 이거 이제 모기지 사태죠. 이때 이제 이 잡스법이 미국 경제를 완전히 실리콘밸리로 완전히 되살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미국 경제를 완전히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소기업가들의 기술을 살 때, 그리고 주식을 살 때 10%를 더 찔러주는 거예요. 그죠? 더 찔러주고. 그리고 연간 100만 달러까지 크라우드 펀딩을, 그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그죠? 클럽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모으는데, 그들이 이제 이 엔젤들이 자금을 줄 때 뭐든지 10%씩 더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사람이니까 좀 손내보라.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이게 법 하나가 실리콘밸리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완전히 활력을 새로 불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가 2008년에 이제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불과 3, 4년 만에 미국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신의 한 수. 자, 이제 100만 달러까지 증권 신고서 제출을 면제해 줍니다. 물론 세금은 내지만 세금 조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신생기업의 기술을 사거나 신생기업의 가치를 매길 때 10%를 더 주라는 거죠. 시세보다. 자, 그리고 이제 엔젤 투자가 있고, 또 이 벤처 캐피탈, 그죠? 벤처 캐피탈은 뭐냐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사람이 이제 이 회사를 하나 조그마한 걸 만들었어요. 이거를 뭐, 그죠? 회사에다가 회사 직원이 했어요. 그죠? 페어차일드 직원이.
그게 누구냐면 유진 클라이너. 이 사람은 이제 1956년에 헝가리 사태 때, 헝가리인인데 헝가리 사태 때 이제 그죠? 소련군이 진군해 오니까 탱크 몰고 오니까 이게 이제 피해서 도망쳐 온 거예요, 미국으로. 이 사람이 이제 1957년에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공동 창업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와서 교육용 전자장비 회사 이제 이덱스를 창업합니다. 이덱스 이제 이 기계를 하나 사면 뭐 단전화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신입생들의 태도 이거 딱 치면 거기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신입생 교육 장비 이걸 만드니까 이제 이 방위산업체 네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가만히 보니까 저거는 교육 제품인데 이 방위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단추 어느 그죠 단추나 스위치를 딱 누르면 그 기능이 뭔지 이걸 설명하는 걸로 바꾸기 위해서 이걸 그죠 이덱스를 사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500만 달러 손에 쥔 거예요. 근데 이 500만 달러 갖고 뭘 하냐면 새로운 기업을 세운 게 아니고 유망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벤처 캐피탈.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이제 이 캐피탈 자체가 많은 돈이 아니, 대기업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이 로버트 노이스와 유진 클라이너가 어떻게 했냐면 고든 무어가 설립한 인텔에 개인적으로 이제 1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아까 이제 얼마를 벌었어요? 500만 달러를 벌었죠. 그 500만 달러 일부를 이제 이렇게 인텔에다가 투자합니다. 그죠? 근데 인텔이 창업 자금이 250만 달러니까 여기서 이제 10만 달러를 유진 클라이너가 지원한 거예요. 25분의 1이죠. 그런데 이제 이 2003년에 인텔이 그죠? 2003년에 요게 이제 1971 이제 그죠? 1970년이 그죠? 2003년에 이제 인텔의 주식 총액이 220억이 된 거예요. 250만 달러가 220억 됐으니까 몇 배냐? 880배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달러 곱하기 880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진 클라이너가 10만 달러에 880 같으면 8,800만 달러예요. 8,800만 원. 하여튼 계산도 하기.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벌어서 이걸 갖고 또다시 이제 유망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식을 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벤처 캐피탈이에요. 그리고 이제 1972년에는 이렇게 돈을 자기 이제 그죠? 개인 돈으로 투자를 하다가 이제 아예 이 벤처 캐피탈 회사를 세운 거예요. 그죠? 톰 퍼킨스와 벤처 캐피탈 회사를 세웠는데 그게 이제 클라이너 퍼킨스라는 회사예요. 그죠? 1972년에. 이제는 이게 이제 벤처 기업이에요. 이 클라이너 그리고 이제 이 실리콘밸리 유명한 게 이제 시카이어 캐피탈하고 이 이제 클라이너 캐피탈 이게 두 개가 유명해요. 둘 다 이제 1972년에 시작됐고 이제 이 2000년대 초기만 해도 막 클라이너 퍼킨스가 막 완전히 잘 나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 신생 기업들이 이 클라이너 퍼킨스와 시카이어 캐피탈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클라이너는 이제 벤처 생태계, 그죠? 예, 정점이 있었고, 이 클라이너 퍼킨스의 도움을 받아서 출발한 조그마한 신생 기업들이 오늘날 수많은 기업들이 성공해가 막 세계를 주도하는 대기업들, 대표적인 AOL, 제넨텍, 컴팩, 로터사, 네트스케이프, 퀀텀, 선마이크로, 아마존, 구글 이런 기업들. 다 애플 같은 거 전부 그죠? 이제 이 클라이너 퍼킨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 한 300개 넘는 기업들이 이제 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 클라이너는 어떻게 해요? 전부 그 주식을 받고 지원한 거예요. 이 주식이 전부 지금은 어떻게 100배, 1000배 이상 증가했어요. 클라이너는 이제 1980년 57세의 나이로 물러났고 이제 그 회사는 계속 그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는 이제 자금이
2,300만 달러. 2010년에 그 정도 됐어요. 결국은 이제 2003년에 죽었는데 클라인은 실리콘밸리를 건설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원을 받아서 오늘날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기업들이 다 그죠? 성장해서 성공해서 대기업이 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벤처 자금을 발견했다. 이게 이제 이 벤처 자금 이것 자체가 미국을 그죠? 완전히 새로운 그죠? 미국 기업들을 완전히 새롭게 되살아나게 해버린 거예요. 클라이너 퍼킨스의 사업 모델은 20세기 마지막 25년 동안 벤처 자본을 급속히 증가시키면서 미국 금융계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미국 금융계에 완전히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미국 금융들이 어떻게 해요? 퍼킨스 보니까 클라이너 퍼킨스 그죠? 유진 클라이너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유능한 기업에 투자하면 어떻게 해요? 몇 년만 지나면 10배, 20배 돈을 버니까 이제는 모든 돈들이 새로운 신생기업에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돈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돈이 어디 가요? 기업이 가요? 신생기업이 잘 안 가죠? 어디 가요? 부동산 가요. 주식에 가는 거죠. 그리고 유능한 인재들이 어떻게 해요? 의사되고 변호사되고 또 공무원이 되는 거죠. 여기는 미국은 지금 또 어디 가요? 실리콘밸리로 몰려가는 거예요. 자, 벤처 자본주의 출현이 컴퓨터 시대에 미국이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고, 그 벤처 자본주의는 미국의 전략적인 관용적인 이민 정책이 이제 20세기 후반에 만들어낸 실체.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죠? 종교, 인종, 색깔 관계없이, 그죠?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재능을 꼽히면 누구든지 성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국가의 전략적인 관용적 이민 정책 때문에 그 실리콘밸리에 이제 그죠? 성공한 사람들의 그죠? 53%가 이게 이제 이 외국에서 온 사람.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벤처 투자의 대표적인 게 리드 호프만이 그죠? 리드 호프만이 이 사람은 너드예요, 그죠? 너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학교 가면 공부는 안 하고 매일 막 그죠? 저 하늘을 쳐다보고 딴 생각이나 꿈이나 꾸고 막 그죠? 해롱해롱해 그죠? 눈동자가 딱 불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 천재인데 이 사람 보면 맛이 간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너드예요, 그죠? 너드인데 이 사람이 뭘 했나 하면 처음에는 이제 소셜 네트라는 걸 창업해서 여기서 뭐냐 하면 결혼할 사람 서로 맺어주는 거예요. 애인 찾아주고. 근데 이게 잘 안 됐어. 실패했어. 그죠? 이제 그런데 2년 만에 사업을 접고 이제 온라인 지급 결제 회사인 페이팔에 참가합니다. 페이팔. 그죠? 페이팔이라는 게 있지. 그죠? 그 이제 이게 오늘날 이제 예를 들어서 나날처럼, 그죠? 우리가 이제 돈을, 내가 이제 이 회사에 내가 물건을 샀으면 이제 이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되죠. 그죠? 인터넷에 파는 사람은 내가 돈을 지불했다 금방 빼내갈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죠? 페이팔이라는 다날이라는 이런 회사들이 물건에 대한 물건을 샀고 돈을 지불했다는 보증을 내주는 거죠. 보증을 내. 그 지급 결제에서 이 회사가 이제 이 물건 값을 대신 내가 돈을 내면 이제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수수료 그죠? 차지하고. 근데 이 페이팔에 이제 그죠?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소개로 이제 여기 가담했는데. 이제 이 페이팔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 일하게 됐는데, 근데 이 페이팔이 어떻게 해요? 이거 이제 여기서는 사람들이 내가 물건을 사도 뗄 염려가 있고, 여기서 내가 물건을 팔아도 내가 물건만 팔리고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건을 파는 사람도 페이팔을 이용하고, 또 물건 사는 사람도 페이팔을 이용하니까 이제 이베이라는 거죠.
이제 이 회사에서 이 페이팔을 15억 달러에 사버린 거예요. 이거 이제 가난한, 그죠? 소년이었던, 이제, 그죠? 리드 호프만과 피터 틸이 갑자기 15억 달러 생긴 거예요. 이 돈으로 뭘 하냐면, 이제 이 호프만은 이제 링크드인을 산 거죠. LINKED, 링크드인이라는 거, 이걸 이제, 이거는 뭐 페이스북처럼 내가 회원이 되면 자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알지 싶은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지인들 소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창업했는데, 이제 2011년에, 그죠? 10년 만에 링크드인이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니까 이게 이제 시장 가치가 뭐 42억 달러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하이, 막 떼돈을 번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력과 경력들을 등록하면 관련 있는 사람과 연결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학력, 대학교 나왔다면 서울대학교 나왔다.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 나왔다. 그럼 소르본 대학 나온 사람 다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뭘 하나 하면, 페이팔 마피아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거 뭐냐 하면, 자, 이제, 페이팔 마피아라는 게 2002년에 페이팔이 이베이에 15억 달러 인수됐죠. 그죠? 15억 달러를 받고, 그리고 또 이 링크 받았는데, 15억 달러로 이제 이 페이팔의 초기 멤버가 20명이, 이 사람들이 15억 달러를 다 나눠 갖지 않고 이 돈으로 새로운 신생기업들을 막, 그죠? 지원한 거예요. 신생기업 돈도 지원하고 그들에게 기술도 지원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이 페이팔 하면서 페이팔 자체가 플랫폼,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이 있죠. 이것들을 이제 지원한 거예요. 그죠? 여기 지원받은 기업들이 뭐냐 하면 이제, 그죠? 테슬라, 그죠? 모터스, 그죠? 전기차 만드는 거죠. 스페이스X 우주선 만드는 링크드인, 유튜브, 그죠? 옐프, 오백스타, 플랜티에르, 그죠? 테크놀로지스, 그죠? 야무스.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그죠? 이제 이 이베이를, 그죠? 이렇게 페이팔이 팔리고 나서 받은 돈으로 이 신생 기업들을 지원한 거예요. 이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15억 달러를 받아서 이들이 나눠 갖지 않고 이들이 이제, 그죠? 이제 이 신생 기업들에 지원을 해서 이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되니까 이제 실리콘밸리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미국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페이팔 마피아는 페이팔을 팔아서 생긴 15억 달러를 신생 기업들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초기 페이팔에 가입했던 초기 멤버 20명 얘들을 한 군데 모아놨는데 걔들이 페이팔 마피아라는 거예요. 얘들이 막 중시에 기사 복장하고 막, 그죠? 따로 막 옛날 고성에 모이가 막, 그죠? 뭐, 이거 뭐, 그죠? 맥주 마시면서, 그죠? 기타나 치고 있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쭉 얘기 들어보니까 잘 될라 카이 막, 별게 다, 그죠? 잘 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엔젤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벤처 캐피탈이, 그죠? 페이팔 마피아가 미국 발전에 이제 미국을 또다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 미국이 지금 왜 잘 나가는지, 그죠? 여러분 그 이유를 잘 몰랐잖아요. 그죠? 저거 뭐, 그죠? 좋은 제품이 많아서. 자, 그 중에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요것도 이제 페이팔 마피아의 한 사람이, 그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지원받았는 게 이제 테슬라 모터스. 지금 테슬라 모터스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그죠? 요 이제 초기에 이제, 그죠? 거의 뭐, 그죠? 몇 천만 원 지원받았는데, 이게 이제, 그죠? 2007년에 지원받았는데, 불과 10몇 년 만에 테슬라의 주가가 100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팔 마피아에는 이제 그죠? 아까 말한 이제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제 페이팔 공동 창업자인데 페이스북도 초기에 50만 달러를 투자해서 주식의 10%를 받은 거예요. 50만 달러 같으면 뭐 거의 뭐 5억쯤 되죠. 5억이 지금 거의 한 5억, 그죠? 5억, 10억도 안 돼요. 이 돈을 투자했는데 그 주식의 10%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페이스북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그 10% 같으면 뭐 그죠? 500조가 넘는데 거의 한 뭐 500조가 되는데 그 10% 같으면 500조 10, 50조죠. 50조 원이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말한 그죠? 에어비앤비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 그죠? 펠런티어 그죠? 그래서 베이스X 그죠? 우주 개발 업체 그죠? 그리고 지불회사 스트라이프 그죠? 그리고 이제 페이팔에서 기술 중력했던 제레미 스토플먼은 이제 옐프를 창업하고 그리고 스퀘어, 우버, 핀터레스 그죠?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페이팔 마피아들이 이제 자본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뭘 냈냐면 그죠? 또 뭘 냈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죠.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스핀오프라 키거죠. 스핀오프. 그죠? 기술을 저렴한 가격에 새로운 신선 기업에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들은 최첨단 기술을 제공받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생기업, 말이 신생기업인데 최첨단 기술을 갖췄으니까 이게 신생기업이 아닌, 그러니까 보기도 곤란한 거예요. 자, 이제 페이팔 마피아는 어떤 인물이 있을까? 이제 아까 사업개발 부문 이제 수장이었던 케이스 라보이는 이제, 그죠? 벤처 투자사, 코슬라 벤처스를 이제 세운, 그 파트너로 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는 페이팔 마피아 이제 체드 헐리, 스티브 첸, 조드 카림이 이제 창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페이팔 마피아 중에 일론 머스크는 이제, 그죠? 스페이스X 테슬라를 이제 창업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1번이 누구냐? 피터 틸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게 일론 머스크는 이제 3번이, 그죠?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이제 리도프만이 8번이, 그죠? 8번이. 그리고 이제 뭐, 그죠? 아까 뭐, 저 아드카림 같은 사람 있죠, 그죠? 제레미 스톨펠먼, 그죠? 맥코맥. 이런 사람들, 그죠? 이제 아까 말한 이제, 그죠? 선명, 그죠? 핵심 멤버들. 그리고 여기 양복 입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합니다. 벤처 캐피탈 전문 기업뿐만 아니라 구글, 야후, 페이스북, 완전히 세계적인 기업들, 이들이 이제 벤처 새로운 기업들에게 막 지원을 합니다. 그죠? 이런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즈니스를 이제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성공한 스타트업 창업자들, 이들이, 그죠? 구글, 야후, 페이스북, 그죠? 뭐, 이런 창업자들이 후배 스타트업 신생 기업들을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것을 실리콘밸리의 pay it forward 문화라고 합니다. pay it, 그죠? 자기들이 받은 것을 되돌려준다는 뜻이, 그죠? 문화라고 하고, 이제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마크 주커버그처럼 500조 원이 넘는, 그죠? 이제 페이스북 창업자죠, 그죠? 회사의 CEO가 스타트업 창업자 모이는 행사에 나가서 수수료 없이 세계적인 대기업가가 된 마크 주커버그가 신생기업들의 모임에 나가서, 그죠? 뭐 연설도 하고 같이, 그죠? 그 신생기업, 그죠? 이제 조자들, 그죠? 신생기업 대표들하고 같이 맥주도 마련드리고 막 어깨동무 다 어울립니다. 우리 같은 삼성, 그죠? 이건희 회장이 막, 그죠? 조만한 어제 창업한 신생기업에 가서 같이 대화하기가 안 하죠. 그게 문화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리콘밸리 성공 요인이 뭐냐?
자, 이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